영상 들었는데 잘 모르겠. B랑 일단 삼각함수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삼각비는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었고 자 이렇게 각의 ABC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을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높이를 정하는 기준은 자, 각 B의 위치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자, 여기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쳐다보는 시선이 각의 형태를 결정짓고 그러면 지금 요 쳐다보고 있는 이 반대편에 있는 이 건물이 높이가 되는 게 좋겠다. 그치? 그래서 항상 각을 기준으로 무엇이 정해지냐면 높이와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윗변의 이름이 결정된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 기준으로 여기 있는 각 B의 대변을 마주보고 있는 그 대변을 항상 무엇이라고 정하냐면 높이라고 정합니다. 즉 B랑 각이 기준이 되면 높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선분 AC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각 A가 기준일 때는 자 높이는 누가 되는 거죠? 그치 선분 BC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삼각형이 막 돌아가 있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 너네 뭐 삼각형 잘라서 다시 원래대로 붙였니? 그런 거 아니다 그치? 다시 안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만들죠. 자, 사인의 정의는 무슨 변분의 무슨 변이고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삼각형에서의 얘기예요.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빗변이었고요. 자, 탄젠트가 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율에 대한 값들을 삼각비로 쓰는 건데, 그치? 자, 근데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삼각비를 만들어낸 거거든. 이 변이랑 이 변의 비율이 정해졌다 이런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럼 다르게 얘기를 하면 빗변이 있을 때 밑변을 구하려면 어떤 값을 구하면 어떤 값을 표현하면 되는데 코사인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코사인 값을 통해서 빗변을 가지고 밑변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야. 말로 하지 말고 글로 해보자. 자 요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세타였는데 코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5분의 4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근데 요 빗변 길이가 예를 들어서 7이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때 우리 뭐 BC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치. 근데 원래라면 중학교 때로라면 코사인 세타가 몇 분의? 7분의 선분 누구기 때문에? BC이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 세타에 5분의 4 넣으면서 그럼 얘도 5분의 4고 7이 넘어가면서 곱해지면서 BC 길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길이 관계의 관찰이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냐면 어차피 여기 분수 표현이 만들어지니까 자 분수 표현보다는 다음 표현이 좋으니 7이 좌변을 넘어가면서 미리 곱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도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여기 빗변이 좌변을 넘어갔을 때 빗변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면 자 무슨 변이 관찰된다? 밑변이 관찰된다. 그럼 사인은 어떤 길이 표현의 도구로서 쓸 수 있냐면 무슨 변에다가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무엇이 표현된다? 높이가 표현된다. 자 그러면 탄젠트라는 도구는 무슨 변에다가 밑변에 탄젠트를 곱하면 뭐가 구해진다? 높이가 구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식으로만 외우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그림에 그려놓고 자 도식화해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빗변 길이를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 누구를 곱한다는 느낌으로? 사인 세타. 그치? 그럼 이렇게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 세타가 보는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 곱하면서 얘는 C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표현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빗변에서 이렇게 밑변으로 갈 때는 그치? C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니까 자, 요 길이가 C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음?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용도는 밑변이 주어져 있어야 되니까 자, 요각이 세타라고 돼 있을 때 요 길이를 A라고 두면 자, 밑변에서 높이로 갈 때 뭘 곱하겠다? 그렇지. 탄젠트 세타를 곱하니까 이 높이가 A 탄젠트 세타로 표현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약속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음? 그럼 반대로 갈 때는 나누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 삼각함수의 삼각비에 대한 역수에 대한 형태들을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적분 2에서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 필요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 직각삼각형 그렸는데 자 요각을 세타라고 하고 자 요 길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4였다고 하겠습니다.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4 사이즈. 그렇지. 얘는 밑변이 되는 거니까 빗변에서 밑변 갈 때 코사인 곱하기 때문에 4 코사인 세타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고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4 사이즈. 그렇죠. 4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또다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고 자 유각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3이었다라고 적읍시다. 자 요 길이를 표현하려면 그렇지. 밑에서 위로 갈 때, 밑변에서 높이로 갈 때 탄젠트가 곱해졌으면 반대로 갈 때 나누어지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뭐다? 3이다. 이 정도의 개념을 우리가 기본 약속으로 해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삼각비라는 것은 지금 다룰 때 이 세타의 각의 범위가 다루는 세타의 범위가 그쵸. 0도에서 몇 도까지? 90도까지. 근데 얘들아, 원래 90도랑 0도도 있잖아. 중학교 때 배웠긴 했지만 0도짜리 직각삼각형 말이 돼? 안 되지. 90도짜리 직각삼각형 말이 돼?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한없이 0도에 가까워지고 한없이 90도에 가까워질 때 그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을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삼각비는 0도와 몇 도 사이에서? 90도 사이에서, 즉 직각삼각형에서는 0도와 90도 사이에서 노는 건데 자, 이 각을 초월한 각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 그치? 720도도 있고 1300도도 있고 그럼 이런 각들에서는 이 삼각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무슨화하는 거냐면 함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각의 범위가 어떻다는 생각 먼저 다르다라는 생각을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예각이 아닌 형태에서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 지식을 쌓아놓고 함께 삼각함수로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삼각함수에 지금 다루는 내용에서 각이 초월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좌표평면에서 시초선이 지금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회전된 각들을 통해서 삼각함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삼각비랑 삼각함수의 개념이 너무 다르면 공부하기가 불편하겠다, 그치? 그럼 이러면 굳이 삼각함수로 지울 필요가 있을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각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함수를 정의함으로써 그것을 초월된 각의 삼각함수로서 적용시키기로 얘기합니다. 약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가보자. 이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이렇게 놔두고 동경 OP라는 이 대상이 예를 들어서 세타만큼 회전됐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됐을 때 P의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임의로 x, y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이때 이 x좌표가 현재 이 원의 반지름 길이와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원래 직교좌표계라는 거랑 극좌표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짧게만 얘기해볼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봐봐. 자, 여기 오른쪽으로 4칸 가고 위로 2칸 간 지점을 찾아낼 때 몇 콤마 몇이라고? 4콤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다. 그쵸? 자, 이렇게 x 성분과 y 성분을 따로따로 나타내는 거, 즉 수직한 성분으로 나타낸 우리가 좌표의 점의 위치의 표현 방법을 직교좌표계라고 해요. 느낌이 있다, 그렇죠? 직교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 극좌표계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어떤 동경이 회전된 양이 60도고 자, 여기 있는 이 동경의 길이를 4라고 하면 분명히 이 끝점 B의 위치도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럼 이 끝점의 위치를 동경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극좌표계라고 해요. 그럼 얘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변환할 때 이렇게 뭐 내려가지고 그치? 수선해봐요. 수직하게 내려가지고 1은 얼마고? 2고 여기는 얼마니까? 2루트 3이니까 자, 극좌표계를 직교좌표계라고 환산하면 2, 뭐가 된다? 2루트 3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삼각함수의 발단이 생긴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극좌표계가 편한 문제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교좌표계가 편한 문제 사항들도 있는데 다행히 극좌표계를 쓰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에서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대학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대학교 안 가면 난 모를 수 있는 거야. 자, 볼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x, y라고 표현된 건 사실 직교좌표계다, 그치? 그럼 이 직교좌표계에서 여기는 반지름 길이와 세타를 이용해서 그 직교좌표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면 이 P의 좌표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높이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R 사인 세타. 자, 이 밑변이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럼 곧 얘가 여기는 전피의 Y 좌표고 곧 얘가 X 좌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X 좌표와 Y 좌표가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뭘로?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생각 하나랑 여기서 삼각함수의 정의가 만들어져요.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얘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뭐가 될까요? X가 되겠다. 그치? R분의 X 여기가 X 좌표이자 길이이자 X 좌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를 R분의 X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뭐라고 기억을 하시냐면 알파벳을 그냥 외우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동경 길이분의 누구 좌표? X 좌표. 여기는 이 P라는 점을 움직이는 이 동경의 보통셈이 끝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경이 끝나는 지점이라서. 그래서 원래 풀 네임으로 불러주면 동경 길이분의 동경 끝점의 X 좌표인데 P라는 요소 변경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무슨 길이분의 동경 길이분의 무슨 좌표? Y 좌표라고 읽으면서 이렇게 적을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탄젠트 세타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 그렇지. 동경 끝점의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얘는 동경 OP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탄젠트 세타가 동경 OP의 기울기가 된다는 걸 인지를 해놓고 여러분들 교재에 R분의 X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표시만 하나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동경 길이분의 X 좌표, 동경 길이분의 Y 좌표를 통해서 코사인, 사인 그리고 탄젠트 값들을 모조리 정리합니다.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이 동경 끝점의 좌표도 동경 길이랑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자. 코사인은 결국 누구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X 성분. 사인은 누구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Y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너의 X 좌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코사인이 쓰이는 거고 너의 Y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쓰인다? 사인이 쓰인다 생각하면 돼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각이 회전된 양이 이제 분각이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된 양을 알파라고 분단 칩시다. 그럼 쌤이 또 여기다 각을 계속 잡으면 겹쳐서 보기 싫다 그랬으니까 자, 이 회전된 양 알파는 여기가 그냥 끝에다가 표현하는 걸로 하고 그럼 밑에 이동된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 삼각함수 정의 그대로.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되는데 안 돼. 그건 예각 범위에서의 얘기인 거고 이미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동경 길이에 대한 X 좌표, 그다음에 동경 길이에 대한 Y 좌표의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도 가보자.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동경 끝점, 자 R이라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동경이 회전된 양은 예각일까요? 둔각일까요? 둔각이죠. 자 얘가 지금 회전된 양은 베타라고 잡아준다라고 칩시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 현재 동경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나한테 여기서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 그러면 동경 길이 얼마분의? 5분의 그냥 누구 좌표? 그렇지 X 좌표.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어우. 그럼 사인 베타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사인 값도 무슨 수가 될 수 있어요?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 하니까 얘들이 지금 부호 변화에 대한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대체 언제 사인 값이 양수일까? 그 세타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지금 사인 세타라는 건 동경 길이분의 Y 좌표입니다. 저기는 동경 끝점에. 그치?
그러면 이 R이랑 동경길에는 항상 무슨 수일까? 양수니까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자 동경 끝점에 그치 누구 좌표가? Y좌표가 양수인 영역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럼 Y좌표가 양수인 영역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 됩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이니까 아,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제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각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경 위치를 표현하는 세타라는 각이. 컷?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 건 어디일까요? 그치? 제 1사분면이랑 4사분면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y좌표의 부호가 같고 다름이 중요하다. 그치? 그럼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y좌표가 부호가 어떤 것? 같은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이죠? 1이랑 3사분면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 판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삼각비와 함수들은 삼각함수 값들은 다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편의상 자, 쌤 플러스 컴마 플러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x좌표의 부호는 누구의 부호? 코사인 사인?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짓는 요소고 맞니? y좌표의 부호는 누구를 결정짓니까? 사인을 결정짓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호는 무엇의 부호를 결정짓니까?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짓으니까 1사분면에는 모든 삼각비가 그대로 다 양수가 됩니다. 됐나요? 자, 2사분면에서는 x좌표는 마이너스인데 y좌표는 플러스죠. 그럼 코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 그럼 여기서 양수인 건 뭐밖에 없냐면 사인밖에 없죠. 됐나요? 그럼 여기 3, 4분면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코사인도 마이너스, 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인 건 탄젠트밖에 없습니다. 플러스인 게 좀 특별하죠. 그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4, 4분면에서는 얘가 뿔컴마 나니까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니까 자, 누구만?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 한 바퀴 1사분면부터 쭉 돌아가면서 읽어보면 올 산타 클로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별로죠. 그치? 우리 동양 사람입니다. 얼싸 안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 그냥 뭐지? 그렇게 말에 만들어 놓은 거지 쌤이 얘를 지배적으로 문제 풀 때 쓰는 것 같진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건데 그걸 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판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있잖아 얘를 외워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뭐야? 사인이랑 코사인 둘 다 플러스 어디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죠. 사인은 누구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y좌표의 성분을. 코사인은 x좌표의 성분.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것은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 보자마자 몇 사분면 또는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이렇게 떠올리는 게 더 맞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건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예각이 아닌 각에서 내가 삼각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의 예를 들어서 6분의 5파이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6분의 5파이라는 공경은 몇 사분면에 있겠습니까? 2사분면에 있겠죠. 이렇게 뻗어나갈 거고 자 여기가 파이지 않습니까? 6분의 파이가 몇 도 빠진 거니까? 30도 빠진 거니까 아 여기 30도네.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는 동경 끝점의 위치를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자유지 않니?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럼 가장 간단한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 점의 끝이 좌표를 잡을 때 가장 간단한 길이를 생각할 건데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통해서 좌표를 설정하는 거지 그걸 이 길이를 가지고 갑자기 사인 코사인을 만드는 건 아니야. 여기다 대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 하면 사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 10명 가르치면 7명이 그러고 있어. 미치겠네. 그러면 자 여기는 빗변 길이 긴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안돼 몇 대 몇을 거니까 1대1.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얼마니까? 루트 3이니까 여기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1 이렇게 잡으면서 아 사인 6분의 5파이는 동경길이 얼마분의 2분의 y좌표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인 거죠. 되었나요? 네. 자 그럼 탄젠트의 6분의 5파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가.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코사인의 6분의 5파이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끝!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네. 사인 4분의 11파이라고 되어 있으면 너무 많이 돌았잖아 돌아도 일단 몇 파이만큼은 제외해 주는 게 좋을까? 2파이만큼은 제외해 주는 게 좋겠지 그치 왜냐면 한 바퀴 돌면 의미가 있어 없어 위치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파이 제외하고 나면 사인에서 4분의 11파이니까 2파이 빼버리면 4분의 3파이가 나고 그치 그럼 4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에 있어요? 그치 여전히 2, 3분면에 있죠 그럼 이렇게 동경근점 대충 만들어 놓고 그럼 요각이 지금 몇 도라는 상? 45도라는 상이 특별하니까 몇 대 몇 대면? 1. 그치 그걸로 보는 게 편하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1 이렇게 잡는다는 생각이고 그럼 이 안에서 지금 사인 4분의 3파이는 몇 분의? 루트 2분의 얼마가 된다? 그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로 정해진다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각이 충분히 둔각으로 퍼졌을 때도 모든 삼각함수 값들을 정의 내릴 수 있다 고 된 겁니다 됐나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다 배웠네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무당들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쉬운 문제부터 한 땀 한 땀 모조리 다루어 드릴게요. 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먼저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2일 때 자, 우리 보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세타의 위치를 제한하는 개념이지 않을까요? 자, 몇 사분면 또는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렇지. 1사분면 또는 2사분면. 얘는 몇 또는 몇? 1 또는 어이 뭐야? 순수네. 2 또는 3사분면 개념이다. 그치? 둘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몇 사분면에 간다? 그렇지. 2사분면에 가게 돼서 탄젠트 세타 값이 나왔으니까 공격 이렇게 표현해주고 탄젠트 세타는 누구 좌표는 누구 좌표? 그치. 그럼 여기 x좌표가 음수겠니? y좌표가 음수겠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 얼마다? 10이다. 쌤, 왜 마이너스 5가 더 길어요? 사인 세타는 13분의 그치. 동경 길이가 13이니까 13분의 12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치. 어렵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보자. 사실 사인을 구하고 나면 코사인을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곱 공식의 개념이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쉬운 거 아니야 저게? 뭐 이것도 괜찮고 제곱 공식 쓰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번역적으로 여러분들 써야 합니다. 자, 어떤 제곱 공식 얘기할 거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 세타라고 해놓고 여기 빗변분이 1이라고 해봅시다. 자, 무슨 세타고요? 사인 세타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예각에 대한 삼각비 관찰할 때 중학교 때 하던 거예요. 촥촥촥촥촥 각 세타가 0으로 가면 점점점 사인 값도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질 거야. 이런 느낌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무슨 세타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상식적으로 무조건 얼마다? 1입니다. 같은 가게 대해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즉 사인 제곱의 1도랑 사인 제곱의 몇 도를 더하면? 89도를 더하면 엄청나다. 미안해. 각변환했다. 자, 코사인 제곱의 몇 도를 더하면? 1도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근데 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치. 중학교 때 너네는 잘하는 반에 있었으니까 하는 거야. 다 하진 않았어. 전 없었나 봐요. 아, 너 있었. 댄시할 때 있었어. 아니, 나는 그치, 그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게 다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내용들이라서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 제곱 공식에 활용되는 사항들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문제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치워드죠.
이거 뭐 어려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가봅시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3x가 있는데, 자, 얘가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이 우리 기하할 때 얘기했다, 그치? 네. 세타. 시초선 얘기를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래. 양의 방향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양의 방향부터 얘가 얼마나 회전된 양인지를 얘기하기로 한 거였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회전한 양을 뭐라고 부르겠다? 세타라고 두겠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우리 보고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너무 어휴. 자, 동경 끝점을 가장 쉬운 걸로 잡는 게 좋다라는 생각.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전태가 아니라면 몇 콤마 몇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3이 가장 쉬울 거고. 그럼 요 길이는 루트 10. 10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사인 세타는요, 루트 10분의 3. 3.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자, 두 개 빼버리면 루트 10분의 4. 4.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좀 관찰해볼까? 마이너스 4. 당연히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직선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기울기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끝! 자, 이지. 안돼. 똑같은. 자, 하나만 더 보고 나서 진짜예요?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뭔 소리야.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안돼. 진짜 저런. 다 어떻게? 다른 데다 조율하고 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 O를 집어넣고,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고요. 2파이는 선배. 선생님이 이게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안에 있다. 정말 친절하다.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자, 점 P와 잠깐 밑에를 적어야겠네. 점 P와 원점 대칭인 점을 P'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점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만족스럽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다. 4분면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지. 동경 OP의 각이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 또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으니까 OP랑 동경이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 라는 느낌이 들고, 자, 나 조건에서 이제 뭐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동경 OP 프라임이 나타내는 각이 자, 몇 도라고 했냐면 5세타래요.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라. 논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삼각 감소할 때 나온다고. 그럼 P가 몇 사분면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한 3사분면, 2사분면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세타야. 네. 그럼 이렇게 얘를 원점 대칭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P 뭐가 될 거고? 프라임이 될 거고, 얘가 나타내는 각이 몇 세타예요? 5세타입니다. 그럼 니네 둘이 원점 대칭의 관계란 말은 일직선상이 있기는 한데 반바퀴 차이 난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럼 여기는 세타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 맞지. 그치, 알파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되겠나 이제? 네. 360도 곱하기 n을 360도는 2파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바퀴? n 바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지금 5세타라는 각은 이 알파라는 동경이 회전된 양보다 얼마만큼 더 돌았죠? 89. 그치, 180도 파이만큼 더 돌았으니까 그럼 5세타의 일반각의 표현은 알파 플러스 파이 플러스, 그치, 알파 플러스 파이 더하기 2 K. 그렇죠, k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들을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요.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몇 세타가? 4세타가 파이 플러스 2 라지 m 파이. 자, 묶어내면 2 라지 m 플러스 1 파이가 되니까 짝수 파이, 홀수 파이, 홀수 파이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세타의 범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세타가 지금 몇 사분면 또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으면서 자, 무조건 360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몇 m 파이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생각인 거다, 그렇죠? 그럼 세타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두 영역으로 생기네요. 자,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의 각인 거니까 그럼 세타는 2사분면의 기준이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뭐고?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보다는 어떠하면서 그러면 크면서 또는 그치, 파이보다는 작다. 이 영역에 있거나 또는 세타가 2분에서 3. 그렇죠.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치?
그럼 강력력의 몇 배는 해줘야 됩니까? 네. 4배를 해서 홀수 파이가 어디에서 생긴지 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됐나요? 자 4배 하면 4세타고요. 여기 몇 파이고요? 2파이고요. 여기가 4파이 되겠네. 이 안에 홀수 파이 있나요? 있어요. 아 그럼 4세타가 몇 파이구나? 3파이구나. 자 또다시 4배 하면서 여기는 몇 파이고? 6파이고. 그럼 4세타의 범위는 여기서 8파이 사이에 이 안에 세타, 홀수 파이 있나요? 그쵸. 7파이가 있죠. 그럼 세타로 가능한 값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세타가 아이고 부족하네. 4분의 3파이거나 세타가 4분의 7파이로 두 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타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능 특강 문제예요. 정말 꿀팁. 올해 수특이 벌써 나왔습니다. 되게 잘 몰라. 느낌이 좀 옵니까? 꿀이래. 꿀팁. 정말 재밌어. 자, 상관함수 정의 잘 받아들이고 잘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정확하게 이제 이러한 위치 관계와 기하학적인 의미들을 잘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그 상관함수 가지는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들을 짧게 좀 해나갑시다. 아니 아저씨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상관함수의 기본 성질인데 뭐 나중에 많은 얘기들을 하긴 하겠지만 방금 처음 본 게 제곱 공식이었는데 네. 여기 1이고 세타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뽑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탄젠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분해서. 그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밖으로 표현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 그치? 상제 공식이라서 말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냥 탄젠트의 사인 코사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곱 공식은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각 표현할 거 대비해서 미리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 여기가 세타면 높이가 사인 세타, 밑변이 코사인 세타인데 그럼 요각이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요 높이 찾을 때 이 각에 대해서는 사인 값이 곱해질 거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가는. 그럼 여기는 반대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오른쪽이 더럽습니까? 왼쪽이 더럽습니까? 정의역이. 오른쪽이 들어오니까 이 들어온 값을 앞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바꿀 수 있다는 변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각 사이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각은 그치 합해서 몇 도 되는 각입니다. 그치, 요 둘은 합해서 90도 되는 각에 대해서 이 사인 값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1절? 자, 그럼 미리 한번 눈여겨보고 갑시다. 이런 느낌인데, 아, 사인에 그러면 20도는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몇 도라는 얘기일까? 70도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럼 사인에 35도는 코사인에 몇 도라는 얘기일까? 55도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코사인의 1도는 사인의 몇 도라는 얘기일까? 그치? 89도라는 얘기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도 바꿔볼까? 사인 제곱 1도랑 코사인 제곱 1도를 더하면 얼마? 1이었는데 이게 코사인 제곱 1도가 사인 제곱 몇 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89도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 제곱 공식이 확장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가볼까요? 뭐지? 이 각에 대해서는 지금 밑변과 높이의 위치, 즉 관계가 뒤바뀌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탄젠트에서도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렇지, 코사인 일단은 그대로 연결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될 거고? 사인 세타. 그러면 위에 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니 얘는 탄젠트 세타의 무슨 수다? 역수다라는 개념으로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탄젠트 값을 더해서 90도 되는 각에 대해서 서로 무슨 수 관계에 있으니까?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탄젠트의 12도는 탄젠트의 몇 도분의? 78도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우리 역수라고 하면 곱해서 얼마 되는 관계인 걸? 1 되는 관계인 걸 보는 걸 좋아하니까 나한테 그럼 탄젠트 예를 들어서 1도부터 탄젠트 2도 쭉쭉쭉쭉 해가지고
탄젠트를 예를 들어서 89도까지 다 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일일이 하나씩 그려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1도랑 89도 무슨 수니까? 역수니까 곱이 얼마일 거다? 1일 거다. 그럼 양 끝에서 이 89개 양이 두 개씩 짝지면서 계속 1만 되겠네? 그럼 가운데 누구만 남을까요? 45. 근데 탄젠트 45도 얼마일까? 1이죠.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 선생님이 잠깐 확장되는 개념을 만들어줬고 이제 주된 내용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요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런 걸 가장 많이 쓰면서 연습을 할 건데 이렇게 하나 볼게요. 우리 있잖아. 비디 부서졌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해가지고 제곱을 해보자. 그럼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가 없네.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그럼 완전 제곱식이 앞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네.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루트에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보면 기분 좋게 그치 이거 무슨 제곱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맞아 완전 제곱식이 생각해.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있는 거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무슨 값에? 절대값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변형하는 게 맞다. 지금 사인 코사인 무조건 양수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 판정을 하고 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타가 있는 4분면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심? 끝. 자,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버전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버전도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고 제곱공식 변형하는 건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의 느낌입니다. 자, 요거 관련된 연습하는 계산 문제들을 몇 가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몇 분이죠? 50분. 8시 24분. 24분. 오케이, 빨리 하고 각변환으로 가버리자. 안 돼. 네, 여러분들 교재에는 각변환이 뒤에 나옵니다. 상관없이 그래프 이후에. 쌤이 그냥 각변환 먼저 하는 거니까 뒤에 풀어. 따라 하세요 그냥. 숙제 없어요. 네? 아니 뒤에 걸 먼저 풀 거라는 뜻이에요. 아, 아, 안 돼. 해볼까? 자, 식을 간단히 하는 연습부터 할 건데. 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더하기 이 사인 세타 오래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자, 이 식을 간단히 계산해보라 그랬어요. 2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다 적어줄까? 몇 페이지로 해야 돼요? 응? 몇 페이지에 아, 책이 없어요? 아, 제곱 공식? 상관없어요. 기본 성질 쪽에 있을 텐데. 공식이에요. 거기 잠깐만. 쌤이 버리고 좀 버리자. 거기 지금 194쪽에 이제 제곱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 거꾸로 가보죠. 거기 195쪽에 보면 네. 바꿔 치세요. 4번 박스를 꼭 붙이고, 쌤 보기도 다 꼭 펼쳐줘. 아니, 보기 문제는 이거 풀어야죠. 보기 문제는 푸는 건데, 마플 교과서가 4번 박스를 통해서 보기 문제를 풀라는 것처럼 강요하고 있어서, 자, 4번 박스 안 씁니다. 또 빼요. 가스라이팅. 아,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써. 쓰는 사람이 없어. 이거 왜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하드웨어 영양 부족한데. 맞아요. 자, 4 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 하면 얼마예요? 4. 아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에서 또 1 될 거니까 총 얼마 만들어지고? 5 만들어지고 이거 두 개 없어질 거니까 답은 얼마? 5. 이런 간단한 관계들을 잠깐 보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상한 저 문제가 있네요. 이상 마시멜 추했어. 자,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자, 이 식은 간단히 해보라 그랬어요. 분수식이네. 뭐 하고 싶고? 통분하고 싶고. 그럼 통분하게 되면 두 개 곱하면서 분모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자, 사인 제곱 묶이겠다. 그쵸? 그럼 여기 올라가면서 1 풀코에다가 1만 그치 여기에다가 1만코가 더해질 거고 그럼 요래요래 없어지니까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자, 더 간단히 할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얼마라는 말은 1이란 말은 코사인 제곱을 1마 사인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사인 제곱을 그치 1마 코사인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또 쓰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거기에다가 또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요. 제곱 공식 차트에 공식 파트가 194쪽. 저좀 작게 섞여져 있네. 그럼 여기는 1마코 제곱을 보자마자 무슨 제곱이라서 왔어? 사인. 사인 제곱이라서 흉 하면서 얼마? 2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데 별로예요. 자, 상하우스 보는 눈을 조금 키워줍시다. 사인 제곱이 1마코 제곱입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1마코 곱하기 1풀코로. 오, 이렇게 약분된다는 얘기네. 남는 건 뭐다? 1풀코다. 그럼 1풀코에다가 이것도 뭐 된다는 얘기네? 약분된다는 얘기네. 남는 건 뭐다? 1만코다. 그러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막 정리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것도 봅시다. 자, 1 플러스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느낌 와. 네. 무슨 제곱식? 완전 완전 제곱식.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무슨 분해하고 싶다? 인수분해하고 싶다. 그럼 평평 하고 나면 분모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걸 더 예쁘게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주면 끝이 나요.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갈 건데, 자, 계산하는 문제들을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 들어가지? 2분의 1로 가보자. 2분의 1일 때, 자, 우리한테 첫 번째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을 계산하래요. 뭐 하고 싶다? 제곱하고 싶다. 이제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제곱하면 좌변은 뭐더라? 1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치? 그게 몇 분의 몇이니까? 4분의 1이니까. 홍항 하면 마이너스 8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합이랑 뭐가 있으니까? 곱이 나와 있으니 곱셈공식 변형 다 나오지 않을까? 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도 구할 수 있겠네? 안 바뀌네. 그치?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1인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도 구할 수 있겠네. 세제곱하면서 8분의 1. 자, 마이너스 3ABC인데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8분의 9 곱하기 적어줄까?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자, 합의 3승 8분의 1 곱한 거에 마상 곱하면 플러스 8분의 9 곱하기 합은 얼마? 2분의 1. 자, 그래서 16분의 2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11.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계산 문제 이렇게. 되었나요? 네. 자,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갑시다. 안 어렵잖아. 어렵다. 맞지? 자, 세타가 제2사분면 각이고요. 자, 제2사분면에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음수? 양수. 코사인이 음수니까 곱하니까 당연히 음수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상태일 때 우리한테 사인 3승 마이너스 코사인 3승 구하래요. 자, 이거는 직접 이제 계산해 보시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A예요. 어디? A. 이렇게. 자, 요거하고 각변을 하러 가겠습니다. 베이직스는 좀 미리 뽑아놔야 겠다. 너무 계획적이고. 선생님 MBTI 먹을 것 같아. 뭐가 안 보여? 아니, 장민준 휴지 주면 안 돼. 휴지가 없어. 휴지가 없대. 정민이 가져갔다. 진짜. 다 줄게. 승민아. 승민 미안해. 승민이 아픈 표정을 지었어. 손목 아파하는데 손목 봐. 아니 근데 내가 저런 거 못 던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 잘 던지면 되잖아. 나 플라잉 디스크 연계. 연기를 진짜. 우리 10개 던지지 않았어? 내가 플라이에서 계산을 했었어. 진짜 연계. 그 20개 야, 중에 근데 20개 사이코스 A를 써도 되는 나 거야? 수학이 절대 좀 연계. 저희 예제 상황에서 사이코파이 코사인 아니, 사이코파이 근데 이제 코사인이 마이너스 아니, 2분의 아니, 공자인들 같이 하면 진짜 쌤이라고 존나 못하고 있어. 은경 많이 뒤용병이야. 은경 차도 루틴 있잖아. 그럼 최은영세. 이은이야. 이은. 언니 차가 루틴. 아, 너 이름 너무 어려워. 나다 어려워 진짜. 나 근데 문경 연습 마지막에 나오고 너무 심한말 해가지고 난 저를 어떻게 하는데? 네가 뭘 줘? 근데 내가 다 말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슬펐어? 아니 내가 시험 제일 잘 쳤는데 나한테 개못하니 생각해보니까 다시 왜 이지훈 쌤이 너무 싫어. 이지였어? 나 이지였으면 좋아해. 너무 열받아. 아, 네 수업 안 들어? 자, 정리됐나요? 해보죠. 첫 번째 거부터. 자, 세타가 제 2, 4분면 가격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알겠고. 동경 여기 있을 거고. 그쵸? 3승 빼기 3승 찾으려면 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뭐를 계산해야 되죠? 차. 이대로 계산을 바로 못하니까 얘를 뭐 하면서 제곱하면서 이게 1-2 사인 코사인일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인지? 자, 그러면 1-2 사인 코사인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고? 2가 되겠네.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가질 수 있는 부호가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루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인데 우리 2, 4분면에서 사인은 부호가 양수고요. 코사인은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럼 이 결과는 무슨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차는 지금 루트 2가 된다. 그쵸? 자 그럼 3승 빼기 3승의 변형은 차의 몇 승에서 3승에 플러스 3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되니까 차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3승은 몇 루트 몇에? 2루트 2에 3 곱하기 5 3 곱하기 5하면 마이너스 그쵸 2분의 3에다가 차까지 곱하면 루트 2가 되니까 그럼 2분의 4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 하자는 얘기니까 답은 2분의 루트 2가 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가능하죠. 자 그대로 이제 예제 5번으로 갑시다. 근계수관계 쓰자는 얘기다 그죠? 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이거 뭐 하고 싶고 이제? 제곱하고 싶고. 그럼 1 플러스에 얘 두 배지 않나? 그러면 얘 두 배 하면 그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냥 한번 적어줄게요. 자, 이 값이 지금 몇 분의 몇이 돼야 돼요? 4분의 1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1 빼기 A가 4분의 1이니까 후흡 자유롭은 A는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이다. 자, 여기까지 정해지고 나서 이제 이 식의 값을 좀 예쁘게 잘 정리를 하는 얘기죠. 무슨 분하자는 얘기고? 통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곱분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만들어질 거니까 얼마에? 1. 마이너스 3으로 묶이면서 사인 더하기 무슨? 코사인 이렇게 생기겠다. 그치? 가능한가요? 네. 자 그럼 지금 곱의 값이 아까 A 4분의 3이라서 4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3. 자 역수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에 그치? 1 빼기 3 곱하기 합이 얼마라서?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그럼 두 개 곱하게 되면 그치?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까지.
됐나요? 네. 중간중간에 쓰는 게 그냥 좀 암산을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차근차근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상관없이 각변환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안 궁금하지? 몇 분 몇 분? 37분. 17분. 아, 충분. 쓸게요. 네. 좀 뒤쪽으로 와보시면 마플 교과서에 아, 거기까지 아니고 이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프 정성이 아이셔. 거기 보면 222쪽이에요.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박스 1번, 다음 페이지 박스 2번, 다음 페이지 박스 3번, 다음 페이지 박스 4번 다 보이나요? 다음 페이지 박스 5번까지, 5번, 6번까지 뭐 6번 삼각 6표니까 무시한다 치면 5번까지 다 외워야 합니다. 이거 시험 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막 외우면 네. 삶이 힘들어지잖아. 예. 그래서 그것도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자, 익히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225쪽에 각변환이라고 되었고 222쪽이요. 220쪽 시작한 데죠, 그치? 일반각에 대한 상관함수 성질이 아니라 그냥 각변환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제목을 항상 따라가. 자, 목적을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한다, 그죠? 예. 우리는 아까 분명히 이런 4분의 7파이라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각변환에 의하면 얘를 마이너스 4분의 4, 사인 4분의 4파이로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왼쪽 거 계산이 편할까?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가 편할까?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가 편하겠다, 그치? 이유는 얘는 예각이 아니고요. 얘는 무슨 각이니까? 얘 각이니까 45도잖아요. 아하, 그치? 자, 괜찮아. 계속 하다 보면 될까? 그 원 그려놓고 와라라라 계속 하고 있어. 30도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0도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5도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90도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180도 몇 파이? 파이. 이것만 알면 돼. 그거 가지고 이제 맞추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예각이 아닌 각들에 대한 그 삼각함수 값들을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예각으로 변환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 예각의 변환 개념에서 대칭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렇습니다. 예각이 아닌 삼각함수의 값들을 전부 다 예각 범위의 삼각함수로 변환해보겠다는 목적성입니다. 무슨 이동을 통해서? 그렇지, 도형의 동경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자, 이게 각변환의 목적이고 이제 원리가 되는 건데, 원을 크게 그려볼게요. 자, 요거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다 따라 적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선생님 완성해주고 나면 여러분 사진 찍어서 집에서 한번 증명해보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 자, 일단은 반지름이 1인원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원이라고 해요. 반지름이 1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먼저 일사분면에서 시작합니다. 아, P라는 점이 이 동경이 회전된 양을 세타라고 하면 이제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를 상관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동경 길이가 1이니까 R 곱해지는 건 없어지겠죠. 원래 R 코사인이랑 R 뭐였는데? 사인이었는데 그럼 얘는 그냥 무슨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돼요. 아, 이 회전된 양에 대한 코사인 값이 X좌표고 회전된 양에 대한 사인 값이 Y좌표다라는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얘가 있잖아. 여기 있는 세타에 대한 예각 범위에 있는 이 삼각함수 값들을 계산하기가 쉬운 값들이에요. 그럼 이제 둔값 쪽으로 갈 때 먼저 첫 번째 생각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시켜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P1이라는 점은 분명히 회전된 양이 예각 범위에 있을까? 둔각 범위에 있겠죠. 그 둔각의 형태는 파이에서 세타만큼 빠진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위치는 동경이 지금 회전된 양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냥 쌤이 이렇게 바로 적는 겁니다.
그럼 P1의 x좌표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크기는 어떤데? 같은데 뭐가 다를까? 부호가 다릅니다. 그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된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이 두 동경의 각의 특징을 봐야 되겠죠. 이 두 동경의 각의 특징은 합이 얼마? 파이. 파이가 되는 거죠. 합이 당연히 파이일 수밖에 없어. 무슨 축 대칭입니까? y축 대칭이다. y축이 몇 분의 파이라서 2분의 파이라서 너네 두 개 더하면 얘 2배 되는 거 했었다, 그치?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만 또 적어도 감이 안 오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적자는 얘기예요. 아니 코사인 150도를 나타낼 건데 150도가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잖아요. 그럼 150도 반대편에 대칭 이동하면 몇 도짜리? 30도짜리 만들어질 거다 이 생각이죠. 여기 150도짜리면 여기 몇 도 나올 거니까? 30도 나올 거니까. 그럼 뚜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요 점이랑 요 점의 x좌표를 보는 거니까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어떨 거다? 반대. 반대일 거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로? 30도로 빨리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더해서 180도 되는 각을 만들고 부호는 어떻게 하겠다? 바꾸겠다. 그치? 무슨 값일 때는? 사인일 때, 코사인일 때? 코사인일 때. 자, 그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는 사인 세타랑 크기랑 부호가 다 어때야 될까요? 같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사인의 120도는 그대로 사인 60. 그렇지 사인의 60도가 된다는 생각도 이렇게 대칭이동 통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점점 더해서 몇 도 되는가? 180도 되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갑니다. 지금까지 쌤이 이렇게 60분법으로 보여줬으니까 이제 호도법으로 사인을 그러면 4분의 3파이라고 돼 있었어요. 사인 4분의 1 마이너스 사인. 그치. 사인 4분의 1. 더해서 180도 되는 거니까 파이. 그럼 얘가 사인 4분의 1. 4분의 파이 이런 생각이면 되겠다. 그치? 코사인의 6분의 5파이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그치? 6분의 파이 30도고 얘 150도니까. 그러니까 변환이 빠를수록 각 변화도 당연히 빨라지는 거야. 알겠죠?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y축 대칭 끝났으니까 원점 대칭도 하고 싶고요. x축 대칭도 하고 싶습니다. 자,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회전된 양은 파이 플러스 뭐가 됩니까?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P2라는 점의 좌표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컴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고 됐나요? 그럼 얘랑 얘는 부호도 다르고 부호는 다르겠고 사인도 부호가 어떻게 될 거야? 달라지겠죠. 그래서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그렇죠?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자, 이거는 쉽게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금 이 두 동경의 각의 차이가 파이만큼 나는 거다. 그렇죠? 파이만큼 더 더해지니까 무슨 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원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x좌표든 y좌표든. 코사인이랑 사인이 x좌표는 y좌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호 바뀐 형태의 코사인 값과 사인 값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해야 돼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코사인에 있잖아. 6분의 7파이를 계산하고 싶은데 아, 얘는 파이에다가 지금 특수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구조니까 여기 파이만큼 지우고 싶잖아. 그쵸? 파이를 지우면 원점 대칭된 거니까 앞에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파이만큼 지우겠다는 건 180도 돌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이해했나요? 그러면 사인의 자 7분의 하면 안 되지. 자 사인의 4분의 7파이 같은 것들 7파이로 하면 안 돼요. 자 4분의 3파이 같은 거. 좀 차려요. 4분의 5파이 같은 거 아파요. 사인의 파이 플러스 몇 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니까 자 파이를 지우면 앞에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구조에서 원점 대칭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자 그럼 이제 P3 세 번째 점을 잡을 건데 우리 요각은 2파이에다가 세타를 뺀 각이다. 그쵸? 2파이만큼 도는 건 의미가 있을까? 없어.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음각만 표시해요. 그럼 여기에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컴마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쵸? 네. 자, 관계 정리해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같아요? 코사인 세타랑 같고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의 이름이 음각 공식이에요. 뭐 여기 나머지들도 사실 공식의 이름이 있거든. 뭐 여각 공식 있고 나중에 뭐 보각 공식 있고 이런 것들 다 나올 건데 공식 이름은 안 외워도 되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이런 관계성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음각 공식은 근데 딱 표현이랑 말이 이어지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생각해봐. 정역에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그대로 나온다고?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다고? 무슨 함수? 기함 우함수. 우함수.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나중에 y축 대칭의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에는 마이너스를 넣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마이너스를 삭제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마이너스 세타에 넣었는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f 마이너스 x 넣었는데 마이너스 fx가 나왔어. 무슨 함수? 기함수. 무슨 점 대칭의? 원점 대칭.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나중에 원점 대칭의 기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자,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뱉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익혀나갑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자, 원래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도 돼. 아까 파이 지우면 앞에 뭐 생긴다 그랬죠? 마이너스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사인에 물론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렇게 축대칭을 통해서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연습되면 나중에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건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변환 관계가 명확히 성립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이 파이를 지우면서 앞에 뭐가 생기고 마이너스 사인에 그 무슨 세타 되고 마이너스 세타 되고 사인의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니까 마마만 나면서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파이 지우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고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잡아먹겠죠. 그대로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느낌으로 컷. 이렇게 정리된 게 1차적인 각변환입니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2차적인 각변환. 약간 이거 말고도 각변환 있었잖아요. 더해서 몇 도 되는 관계? 90도 되는 관계에서도 그쵸? 네. 근데 제가 이거 차버려가지고 삐뚤어졌어요. 자, 화면은 다 나오지? 나오긴 한데 아, 각도가 내가 앞으로 안 되노? 완전 안 돼. 아, 됐다. 끝?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인의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를 계산하래요. 일단 음각 실초. 그럼 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4분의 7파이 기함수니까. 그럼 4분의 7파이는 2파이에서 얼마만큼 빠진가? 4분의 1파이만큼 빠진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쵸?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고생했어. 주기 공식도 있는데 생각해보자. 여기는 세타일 수도 있지만 2파이 플러스 세타일 수도 있잖아요. 네. 4파이 플러스 뭐일 수도 있잖아요. 세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2n파이 플러스 뭐일 수도 있잖아요. 세타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2n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줄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주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이라고 해서 주기 공식이라고 합니다. 컷? 네. 네. 그러면 사인도 사인의 얘가 몇 n파이? 2n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수 있으니까 2파이만큼씩 계속 제외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2파이만큼 제외해버리면 내가 마이너스 사인에 2파이 주면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배웠니? 다시 기하함수니까 뭐 주면서 마이너스 주면서 사인 4분의 파이. 자, 사인 4분의 파이 하면 몇 분의? 2분의 루트 2 이렇게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코스 힘내. 코사인에 그러면 6분의 7파이를 알아봅시다. 코사인 6분의 7파이면 얼마만큼 걷어내고 싶어요? 파이만큼. 그럼 얘는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파이 지우면 앞에 뭐 생긴다?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 30.
2분의 루트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루트 3 이렇게 연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각변환 지금 하려면 내용 정리가 좀 더 필요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알겠죠? 지금 쌤이 사인이랑 뭐밖에 안 했지? 코사인밖에 안 했지. 그럼 여기 원래 뭘 여기 얘기해야 될까? 탄젠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탄젠트는 어차피 뭐분의 뭐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쭉쭉 만들면 되는데 자, 이 얘기 하나 합시다. 탄젠트는 훨씬 쉬워요. 왜 쉽냐면 자, 생각해보자. 이 동경호표의 기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탄젠트가. 네. 그럼 요 탄젠트 값이랑 요 탄젠트 값 어떨까? 같아요. 그럼 탄젠트는 얘가 180도 회전해도 똑같은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사인의 주기는 한 바퀴였지만 네. 탄젠트의 주기는 몇 바퀴가 돼요? 한 바퀴. 반 바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유 지울게요. 자, 우리가 주기를 따져서 만들어내는 공식의 관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주기 공식을 따져보면 사인의 2n파이 플러스 세타가 사인 세타랑 같고요. 맞나요? 네. 예. 코사인의 2n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랑 같고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랑 같고요. 그럼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그치 n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랑 같다? 탄젠트 세타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차적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봐봐. 어차피 코사인분의 사인이가 너분의 너하면 탄젠트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생각해 볼 거거든. 그러면 음각에서는 괜찮아. 먼저 얘기해 봅시다.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얘분의 얘니까 부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탄젠트가 돼요. 그럼 탄젠트도 무슨 함수? 기함수.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고 코사인만 우함수. 그러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잡아먹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뭐 해낸다? 뱉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했니? 네. 왜?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잡아먹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뭐 해낸다? 뱉어낸다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여기서 파이는 주기로 써봐야 되니까 파이를 지운다 해서 뭐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얘는 탄젠트 얘기하면 무슨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끝각에 의해서 기함수니까 그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된다. 이렇게 이해했니? 탄젠트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것들은요? 탄젠트 세타. 그치, 그냥 탄젠트 세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모든 내용에서 탄젠트 값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탄젠트는 원점 대칭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기가 얼마기 때문에 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함수인 내용이랑 주기 파이라는 것만 알면 탄젠트에 대한 각변화는 손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손쉽게 됐는지. 자, 탄젠트의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를 보겠습니다.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11파이. 파이 단위로 계속 버리는 거야. 파이 단위로 계속 버리면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3파이. 아, 예각이 아니네. 좀 더 버릴 걸. 파이만큼 더 버리면 마이너스 탄젠트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다시 기울수니까 마이너스 나가면서 탄젠트 4분의 파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 1 이렇게 보셔도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파이만큼 뭐 빠지고 더해지고 이 파이만큼 더해지고 빠지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익혀나가면서 각변환 연습을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 각변환 쪽 숙제는 따로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상관함수 정의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각변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저기 있는 원 그려서 관계를 한번 싹 적어보세요. 연습장에. 알겠지? 규칙 찾는 건 쌤이랑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이게 뭐였지? 하고 고민 좀 해보라는 얘기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쌤. 어디까지? 쌤. 방금까지 다 풀어. 과제는 쌤이 톡방에다가 남겨주세요. 뭐까지 다 풀어오는 거? 삼각 함수하면 방조법이 나오나? 그래프 전에? 그러네. 그럼 만들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기압대가 이제 조금 많으니까 네, 적절히 조절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 안 무엇보다